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반값 아파트, 역세권 주택,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과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공급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로 계속해서 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입지로 볼 때 결코 밀릴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는 동력을 전혀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낙후 지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고금리와 인플레 분위기로 분양가 상승폭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차라리 공공의 성격이 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분양가 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성비로 더욱 좋은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바통을 이어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성비 좋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주택, 덧붙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레이어가 구성이 될 듯합니다. 특히 토지 임대부나 역세권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충분하지만 공급 면에서 물량이 게릴라식으로 흩어져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지구를 통째로 주거단지로 구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익혀서 쏟아낼 수 있는 공급량이 막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로지 공급의 역할로만 엔딩을 보는 게 아니라 구도심을 새롭게 환골탈퇴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의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어 있는 것에 충분한 미백 효과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서울 도심 재개발은 기본 행정적인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없으면 절대 불가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새롭게 재개발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이렇게 공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탁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빨라서 중간에 엎어질 가능성이 제로죠. 정비 사업의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구로 지정된 7곳은 단 100일 만에 지구 지정이 되는 속도를 보여주었죠. 기존 재개발 과정보다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된 지구가 그냥 그럭저럭한 입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지구 지정된 7곳 중에 6곳이 서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지구 지정된 곳에서 공공 사전 청약 형태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지구 지정된 구체적인 도심 복합 사업지 중에 눈에 띄는 곳 중에 한 곳은 신길 뉴타운이 가까운 신길 2구역. 공급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체 1326세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죠. 평형 스타일도 5구제곱과 8사제곱으로 구성. 늘 공공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면 평형이 코딱지만 했는데 확실히 평형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길 2구역 입지가 상당히 좋죠.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도보권입니다. W역세. 영등포역은 그 자체로 멀티역이죠. 일단 신안산선이 정차하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역세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주변에 학군도 조성이 잘 됐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6억 8천선, 8사제곱 8억 9천선입니다. 확실히 영등포는 서울 도심 중에서도 신길 뉴타운의 상승세라는 궤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곳이라 8사제곱 분양가가 상당히 존재감이 뚜렷해 보입니다. 주변시세를 보시면 보람의 SK뷰 30평대가 16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확실한 서울 반값 아파트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후 확정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폭은 이번에 양주 회천에서 800만 원 차이가 난 것처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증산 4구역. 지구 지정된 7곳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무려 4112세대, 이문 휘경 뉴타운급에 준하는 대규모 물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은 신길 2구역이 신길 뉴타운과 가까운 것처럼 증산 4구역도 수색 증산 뉴타운과 가깝다는 사실이죠. 대략적인 입지를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역세권에 걸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호선 증산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확실한 도보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도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형태로 본격적인 공급 일정이 시작되면 굉장한 주목을 받을 것이죠. 최근에 증산 4구역에서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소리도 들려온다고 하는데 이곳은 그냥 조합 주체에 맡겼다가 낭패를 본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 바람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 다시 엎어졌던 지난 흙비 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계획대로 증산 4구역 진행이 될 가능성 높고요. 일단 여기도 평형이 좋은 편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5구제곱과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정 분양가 5구제곱 5억 8천선, 84제곱 7억 3천선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DMC 센트럴 자이가 15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시세 대비 확실한 반값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심 공공복합 사업에서 나온 서울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잡으셔도 상당한 내 집으로서의 잠재성도 두드러질 듯합니다. 왜 이런 곳에 눈독을 들이셔야 하느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변동폭이 특히 민간 분양에선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집을 잡았다 해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선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후 수입의 60% 이상을 원금이자 갚는 데 세월을 다 보낼 수 있는 정말 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냥 달팽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고 다녀야 하죠. 집 때문에 주거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 때문에 주거의 자유에 쇠고랑이 채워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답이 없게 되죠.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 같은 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신다면 서울에서 나오는 아파트이지만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값 아파트에 준하는 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쌍문역 서측지구입니다. 이곳 역시도 상당히 좋은 교통환경 가지고 있습니다. 4호선 쌍문역이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죠. 그야말로 빠른 도보권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 역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단지가 될 듯합니다. 1088세대 공급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5억 5천선, 84제곱 7억 2천선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11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확실히 시세 대비 4, 5억 정도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이 목표시라면 이런 단지들은 필히 여러분의 청약 리스트에 기록해 놓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빠른 곳은 2022년에 사전 청약 형태로 당첨자를 선정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양은 공공분양 형태로 일정한 소득 자산 기준 컷이 있고요. 청약 통장 24회 납입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도심복합 사업으로 서울 도심에서도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에 진입할 기회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공공분양 형태가 그리 썩 끌리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인플레 상황에선 가성비로 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입지까지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집중적인 도전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